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단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 논란에서 50억 클럽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언론계 폭로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SBS, 서울신문, 조선일보는 김만배와 언론사 간부들이 6억 원 등 수억 원대 돈거래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김만배와 돈거래를 했던 기자들의 소속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였습니다. 그 6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겨레 간부였고 한국일보 간부는 1억, 중앙일보 간부는 9천만 원을 김만배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빌린 돈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당시 차용증도 없었고 아파트 분양금이라는 그 대여 목적이 수상하고 그 돈거래 시기가 직무 관련성이 높았던 분양 홍보 시기, 돈잔치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뇌물죄 또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폭로한다고 조선일보는 대장동에서 깨끗할까요? 작년 3월 뉴스타파는 김만배와 조선일보 화천대유로 간 전직 조선기자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초 대장동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10월 검찰이 작성한 대장동 수사 보고서에는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은 인사들 명단이 있었고 거기에는 언론인 출신 4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1명이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모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모 씨는 화천대유와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고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대장동이 논란이 되자 그 고문직에서 바로 물러납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자사 논설위원 출신의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과 억대 연봉계약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다. 자, 이런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선빵이라고 봐야죠. 기선제압을 하려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김만배를 압박하려고 돈줄을 죄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돈줄 중에서 언론인들이 나온 겁니다. 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어. 이제는 선빵을 쳐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각 언론사마다 서로 물고 뜯고 처절한 폭로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뉴스타파는 묵묵히 언론계와 이 대장동 간의 커넥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있는 그 언론사 사주 홍성근은 두 아들을 통해서 김만배에게 49억 원을 받았다가 대장동이 논란이 되자 돌려줬다는 겁니다. 현재 이 홍성근 회장은 다른 언론사 간부들의 해명처럼 다 빌려줬다가 갚았다고 하고 있지만 당시 경찰은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뭉개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 홍성근을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그가 소유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뉴스원, 유시스 등은 이에 대한 기사를 일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2021년 말 머니투데이는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박영수 전 특검의 검찰 소환조사 소식은 전했지만 함께 소환된 홍성근 회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되려 뉴스원은 이 홍성근 회장을 비호하는 기사까지 냈습니다. 언론인 홍 씨는 소속 기자인 김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쓰고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곽상도처럼 아들 쿠션 때려갖고 돈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 갔습니까? 자, 결국 국내 언론들은 대장동에서 다 받아먹었으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라고 조리돌림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장동 기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됐던 것입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뚫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윤석열 정부는 종북몰이로 이 상황을 탈출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지목하면서 사태 초기 어떻게 용산까지 뚫린 것을 알았냐는 의심을 한 데 이어 오늘은 군 출신 신원식 국힘의원을 내세워서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는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을 종북몰이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태 초기 군에서 공개한 무인기 항적을 구글 어스에 대조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을 김병주 의원은 말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몰라 무조건 종북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야, 이 거짓말. 자,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대부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 야, 이건 개소리가 정성스러우니까 반박도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이 됩니다. 당시 군과 국정원은 북한 무인기가 성북 성주 사드 부지 촬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연료가 떨어져서 강원도 인제군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최초 그 무인기가 발견된 시점은 6월 9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주호영은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8일 전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무인기가 넘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신들이 막지 못한 탓을 도대체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무인기가 언제 그 야산에 추락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나라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저 6월 9일에 발견되었으니까 그 안에 카메라에 성주 사드 기지를 찍은 사진이 담겨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휘젓고 다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무인기가 29일간 우리나라 영공을 계속 휘젓고 다녔다고 칩시다. 자,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6월 14일자 발언입니다. 북한 무인기에는 사격이나 생화학 물자 탑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무인기 안에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게 탑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가 투하되었을 수 있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한 장관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탄핵되는 바람에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취임한 대통령입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인기가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 박근혜의 국방부 장관이 그 무인기 안에 생화학 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뇌피셜까지 돌리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트로이 목마 같은 자가 국방부 장관직에 앉아있는 시기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당시 국힘당이 탄핵당할 짓을 안 했다면 이런 커다란 안보 공백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주호영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탓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7, 8개월 된 윤석열 탓하면 안 되고 그때는 한 달도 안 된 문재인 탓은 가능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스템은 다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윤석열이라는 무능한 지휘체계 때문이 아닙니까? 자, 개소리를 계속 누르는 건 자유인데 근거 이씨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그들은 덮어놓고 종북머리 덮어놓고 문재인 탓으로 이 상황을 탈출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37%가 나옵니다. 이유는 노조를 잘 때려잡아서 라고 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